딥시크 같은 회사가 장관, 차관 이하는 그 방문하지 말 것. 중국이 그야말로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쫓아가고 있거든요. 자유분방한 사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 최근 들어서 중국이 충분히 혁신을 할 것 같다. 미국이 대만의 무기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양안 관계에서 발을 빼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지난번 그 시진핑과 트럼프 두 사람의 그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중국 측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고, 그거 외에도 이제 양안 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확실한 입장을 취하라라는 그런 요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외부로 이제 그 전달이 된 사항은 뭐냐면 미국이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 라고 선언하라 라고 이제 요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바이든 시절에 일방적인 상황 변경을 반대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발리 회담에서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톤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회담 이후에 중국은 계속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미국 그 바이든 정부 보고 발리 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 쪽에서는 발리 회담의 합의사항이 뭔지를 얘기를 안 하고 중국 쪽도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시에도 추측으로 나온 거는 당시에 바이든이 대만의 독립을 우리는 찬성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알려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이게 도대체 물에 물 탄 듯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분명하게 못 알아듣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에 분명하게 반대라는 표현을 써서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 보고 비행기도 사달라고 해야 되고 콩도 사달라고 해야 되고 뭐 이것도 사달라고 해야 되고 저 이란전도 도와달라고 해야 되고 뭐 에너지도 어떻게 해달라고 해야 되고, 그러면서 위협할 거리가 이제 사라졌잖아요. 무슨 관세니 뭐니 하는 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할 테면 해보시오 이런 스탠스로 중국이 바뀌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자꾸 코너에 몰린다. 그러면서 지금 베센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9월에 정상회담이 있을 때까지 중국이 약속했던 미국 농산품이라든지 보잉 항공기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행하는지가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9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때까지 중국 보고 물건을 사라 소리인데 중국이 여태까지 안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은 뭐냐면은 아마도 그러니까 얘기를 확실히 해.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란 말이야. 지금 이렇게 지금 평행선을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젠슨 황이 뒤늦게 방중단에 합류했는데 미중의 AI 협력 기대해도 좋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AI에 대해서는 크게 이 섹터를 둘로 나누어서 지금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국가 기관 시스템에 해당이 되는 영역.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안보에 관계된 시스템이면 당연히 그쪽에 해당이 되겠죠. 또는 이제 중요한 자기네들의 그 LLM 모델이라든가 피지컬 AI에 쓰는 엔진이라든가 학습 엔진이라든가 이런 쪽은 줘도 안 쓴다거든요. 미국이 반도체를 줘도 안 쓰고. 그래서 지난번에 엔비디아에서 엔비디아 그 반도체 판매 허가한다고 했을 때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죠. 학생 학습용
뭐 일반인이 가지고 노는 AI 이런 거 쪽은 뭐 해도 좋다. 이런 상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가기관 AI에 해당되는 쪽에는 미국이든 대만이든 어디 거든 외제 안 쓴다는 거예요. 반도체도 안 쓰고 소프트웨어도 안 쓰고 모델도 안 쓰고. 이번 회담에서 무역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일반인이 가지고 노는 AI. 중국도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미누스 같은 데를 메타에서 인수하려는 거 못하게 했잖아요. 그것도 거의 하나고, 그리고 이제 이 AI 쪽에 그 중요한 기업인들은 해외에 나갈 때 국가 허락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딥시크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해외 못 나가요.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주변에서 야, 당신이 중국을 잘한다면서 딥시크 좀 만나게 해줘. 뭐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중국 내에서도 말이에요. 딥시크 같은 회사가 야, 거기 잘 나가는데 나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중국 사람도 많겠죠. 근데 높은 사람이 오겠다고 하면은 또 오지 말라고 하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당에서 지시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총리급까지는 필요하면은 방문을 해도 좋은데 장관, 차관 이하는 그 방문하지 말 것. 일하는데 방해되니까. 애들이 시간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의 높은 사람도 거기 방문 신청을 못 해요. 그런데 한국의 뭐 엄청 대단히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 또 아닌 사람들이 거기 한번 가서 그거 한번 만나고 싶어. 이건 정말 뭔가 착각을 해도 좀 많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자기 AI의 기술적 자산, 특히 사람을 보호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중국의 AI 전문가 그 한 사람 불러다가 얘기나 들어보지 이런 거 안 된다. 미국의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젠슨 황은 왔다 갔다 얘기를 해도 중국의 그 AI 전문가는 모시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대만에 대해선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앞으로는 뭐 중국의 AI 탑급이죠. 탑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 발 더 나아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그 격차가 지금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그 격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그야말로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어찌 될지 모르죠. 중국이 이번 15차 5개년 계획에서 캐치프레이즈로 내거는 게 지난 14차까지는 서방의 과학기술을 추격한다는 쫓아가서 그들과의 격차를 없앤다는 게 목표였는데, 이번 15차의 목표는 서방의 과학기술 수준을 추월한다가 이제 지금 목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미국의 AI 기술을 추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일 겁니다. 중국은 후발주자라는 인식이 강한데 미국 추월이 현실성 있는 이야기일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는 우리가 평생 길들여져 있는 게 문제에 대한 정답,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시험지, 문제지를 받아들면 출제자의 의도를 맞추는 것을 배워왔지, 정말로 이 문제를 파고 또 파고 또 파서 그 본질을 찾아서 그걸 해결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량으로 사법고시, 이런 행정고시 이런 데 쳐서 출제자의 의도를 잘 맞추는 사람들을 고급 공무원으로 양성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권력의 의중을 잘 파악해서 그걸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양산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의 어떤 혁신을 일으킨 인물들을 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뭐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 뭐 대학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가치 있는 질문, 가치 있는 문제에 진정한 답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 기존의 교육 체계라는 게 자기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이었겠죠. 뭐 좋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그럴 수 있느냐? 이것은 그동안 수많은 서방의 학자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야기하던 거예요. 뭐냐 하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창의가 필요하고 창의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고 자유를 사상의 자유, 사고의 자유,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그 국가 전제주의 이런 예를 들어 뭐 중국 이런 체제, 공산당 일당 전제주의 체제 이런 데서는 사상의 자유가 억누림을 당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분방한 사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분방한 사고를 하나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누군가의 의도를 짐작해서 거기에 맞춰주면서 사나요? 지금 많은 서방학자들이 최근 들어서 이 중국이 충분히 혁신을 할 것 같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는 그러니까 공산당의 권위에 그 저항하거나 이런 거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쪽을 못하는 만큼 과학기술, 이건 뭐 정치적인 이슈가 들어올 곳이 아니잖아요. 이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창의로운 생각을 가진다. 이런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서방의 과학기술을 추월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